この世は腐ってる。 2003년 12월의 첫 심판부터 2019년 마지막 경매의 종말까지 타임라인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아만의 미사의 부모가 강도에게 살해당하는 사건 발생. 고등학교 3학년 야가미 라이토, 류크가 떨어뜨린 데스노트를 학교에서 우연히 줍게 됨. 때마침 6명을 살해한 범죄자가 인질극을 벌인다는 생방송을 보고 반신반의하며 이름을 적어봄. 학원 끝나고 귀가하던 중 폭주족을 발견해 다시 한번 사용, 데스노트의 힘을 확신하게 됨. 살인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지만 곧 자기 합리화를 거치며 본격적으로 범죄자들을 죽이기 시작함. 라이토와 사신 류크의 첫 만남, 사신의 존재를 알게 됨. 이미 노트를 써온 라이토를 보며 류크가 흥미를 느끼고 라이토는 신세계의 신이 되겠다고 선언함. やっぱり人間って面白い。 RCPO 키라 대책회의 개최. 탐정엘이 수사 개시를 선언하며 각국 경찰의 협력을 요구함. 일반 사람들도 범죄자를 처단하는 존재를 눈치채고 구세주 키라라 부르며 떠들기 시작함. 세계 최고의 명탐정 린드엘 테일러가 방송을 통해 공개 선전포고를 함. お前のしていることは悪だ。 도발에 넘어간 라이토가 데스노트를 그를 즉시 죽이지만 이는 엘의 함정이었음. 이 일로 키라가 일본 관동 지역에 있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확인됨. 여동생 사유에게 2차 함수를 가르쳐주다 노트가 타인에게 닿으면 사신이 보인다는 사실을 알게 됨. 수사본부 리더인 아버지 야가미 소이치로는 엘에게 수사보고를 받는 중 엘은 키라가 학생일 것이라 추측하고 정보를 흘림. 소이치로가 가족 식사 중에 이 내용을 언급하자 라이토는 압박을 느낌. 형무소 내 범죄자 23명, 데스노트의 힘으로 정확히 1시간 간격으로 사망함. 전날에 이어 또 다른 범죄자 23명이 1시간 단위로 사망. 엘에게 보내는 라이토의 메시지나 다름없음. 엘은 키라가 사망 시각까지 조종할 수 있다는 사실과 경찰 정보가 누설되고 있음을 확신함. FBI 국장에게 비밀 협조를 요청하고 이에 겁을 먹은 일부 일본 경찰들은 사표를 내거나 부서를 옮기기 시작함. 한편 라이토는 데스노트를 완벽하게 숨기기 위해 책상 서랍에 이중 바닥 장치를 설치함. 키라 수사를 위해 FBI 수사관 12명이 극비리에 일본에 입국함. 엘은 수사 정보를 빼낼 수 있는 경찰 관계자 141명의 리스트를 확보함. FBI 수사관 레이 펜버, 야가미 라이토에 대한 밀착 수사를 개시함. 류크는 라이토에게 어제부터 미행이 붙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수명을 절반으로 나누는 사신의 눈 거래를 제안함. 라이토는 거래를 거절하고 대신 형무소 범죄자들을 상대로 데스노트의 세부 규칙을 확인하는 실험을 실시함. 수배 중이던 강도 살인마를 이용해 데스노트에 적힌 자의 사망 전 행동을 조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최종 확인함. 라이토는 마약 중독자를 이용한 버스 납치 사건을 계획한 뒤 동급생과 데이트를 하며 버스에 올라탐. 미행 중이던 레이 펜버가 인질극에 휘말려 정체를 드러내고 라이토는 이 과정에서 그의 이름을 알아내는 데 성공함. 범인은 계획대로 류크를 보고 놀라 도망치다 사고로 사망. 레이 펜버는 귀가 후 약혼자 미소라 나오미에게 이 사건을 언급함. 라이토는 레이 펜버에게 접근해 눈앞에서 범죄자를 죽이며 자신이 키라임을 증명하고 협박함. 지하철 안에서 레이 펜버를 조종해 동료 FBI 수사관 11명의 명단을 적게 만듦. 결국 레이 펜버를 포함한 FBI 수사관 12명 전원이 심장마비로 사망함. 약혼자 미소라 나오미는 절망에 빠짐. 약혼자의 죽음에 좌절하던 미소라 나오미, 키라를 잡기 위해 홀로 수사를 시작함. 키라의 보복에 대한 공포로 일본 경찰 대부분이 수사를 포기함. 결국 소수정의 인원만 남게 되고 엘은 이들과 직접 대면하여 한 명씩 검증한 뒤 본격적인 합동 수사를 시작함. 미소라 나오미는 키라가 심장마비 외의 방법으로도 살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경찰청으로 향함.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경찰청 앞에서 라이토와 마주치게 됨. 라이토는 그녀가 위험한 인물임을 직감하고 기지를 발휘해 본명을 알아낸 뒤 キラだから。 데스노트를 이용해 그녀 스스로 자취를 감추게 만듦. 이후 라이토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몇 주치 살인 스케줄을 미리 노트에 작성하기 시작함. 미소라 나오미, 데스노트에 적힌 대로 실종된 상태로 사망함. 엘은 FBI 수사관들의 사망 당시 CCTV 영상을 분석하다가 레이 펜버의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포착함. 레이 펜버의 약혼자 나오미까지 실종되자 엘은 그가 감시했던 키타무라 차장과 야가미 국장의 집에 도청기와 숨겨진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결정함. 야가미 가문의 모든 일상이 엘의 감시하에 놓임. 라이토는 방 안의 위화감을 눈치채고 류크를 이용해 카메라 위치를 전부 파악함. TV에선 수사원 1,500명이 입국했다는 허위 보도가 흐르고 라이토는 감자칩 봉지 안에 소형 TV를 숨기는 치밀함을 보임.
감자칩을 먹으며 몰래 범죄자들의 이름을 적고 비교적 가벼운 죄를 지은 이들을 심판하며 감시망을 완벽하게 비웃음. 소형 TV를 폐기하며 증거를 완벽히 인멸함. 빈집 털이범 등 키라에 의한 범죄자 처단이 계속됨. 소득 없이 야가미가의 감시 카메라가 철거됨. 엘은 키라의 정신 상태가 이미 인간을 넘어선 신의 영역에 도달했다고 판단함. 야가미 라이토와 엘, 대입센터 시험장에서 운명적인 첫 만남을 가짐. 아만의 미사의 부모를 살해했던 진범이 데스노트의 힘으로 심판받아 사망함. 아만의 미사가 스토커에게 살해당할 위기에 처함. 미사를 지켜보던 사신 제라스가 스토커의 이름을 써서 살해. 미사의 수명을 늘려주고 본인은 소멸함. 사신 램이 미사 앞에 나타나 제라스가 남긴 데스노트를 건네줌. 아만의 미사, 키라를 찾기 위해 거점을 도쿄로 옮김. 야가미 라이토와 엘, 나란히 수석으로 토다이에 입학함. 엘은 라이토 옆자리에서 자신이 엘임을 밝히며 정면 승부를 걸어옴. 라이토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큰 굴욕감을 느낌. 라이토와 엘의 대학 테니스 경기, 치열한 접전 끝에 라이토가 진땀승을 거둠. 경기 후 카페에서 대화하던 중 아버지 야가미 소이치로가 과로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음. 아만의 미사, 자신이 만든 메시지 비디오를 사쿠라TV의 익명으로 배송함. 사쿠라TV의 데메가와 PD 앞으로 미사의 비디오가 도착함. 미사가 자신이 진짜 키라임을 증명하기 위해 심판을 개시함. 마치바 세이이치 등 용의자들이 두 번째 키라의 힘에 의해 차례로 사망함. 사쿠라TV에서 미사의 비디오가 전격 방영됨. 이 과정에서 히비마 카즈이코 등 추가 희생자 발생. 방송을 막으려 사쿠라TV로 달려간 우키타 수사관. 입구에서 미사의 눈에 띄어 즉사함. 병원에 입원 중이던 소이치로가 호송차를 몰고 방송국 정문을 들이받아 돌진. 비디오와 증거물을 강탈해 나오는 투혼을 발휘함. 키라 수사본부 확보한 비디오를 분석하고 범인을 깨어내기 위해 나머지 비디오를 방송하기로 결정함. 경찰, 두 번째 키라의 협력 제안을 거부하는 비디오를 방송함. 미사는 이에 분노해 세계경찰청 장관의 목숨을 담보로 협박하고 엘은 직접 방송에 내보내라고 요구함. 라이토는 이 과정을 보며 두 번째 키라가 자신에게 우호적이며 사신의 눈을 가졌다는 사실을 간파함. 각국 수뇌부들이 엘에게 제발 TV에 나가달라고 요청함. 엘은 수사본부원들에게 두 번째 키라의 존재를 공식 발표하고 라이토를 수사본부에 정식으로 합류시킴. 엘의 지시로 라이토가 직접 두 번째 키라를 유인하는 응답 메시지를 작성해 방송함. 두 번째 키라로부터 답장 비디오가 도착함. 비디오에 언급된 눈과 사신이라는 단어를 들은 엘은 충격을 받고 의자에서 굴러떨어짐. 두 번째 키라가 만날 장소를 암시하는 의미심장한 일기 내용이 담긴 비디오를 보냄. 라이토는 일기에 적힌 대로 친구들과 아오야마를 방문함. 이때 미사가 현장에서 라이토를 발견하지만 정체를 숨기기 위해 일단 그대로 돌아감. 아만의 미사, 사쿠라TV를 통해 다음 메시지가 담긴 비디오를 배송함. 미사가 키라를 찾았다는 승리선언 메시지를 보냄. 엘은 두 번째 키라에게 사법거래를 제안하며 압박함. 그날 밤 미사가 라이토의 집을 기습 방문해 자신 두 번째 키라임을 밝히고 남자친구가 되어달라고 고백함. 라이토는 연인 연기는 해주겠다고 답하며 미사를 이용할 계획을 세움. 이 과정에서 미사는 사신을 죽이는 법과 사신의 눈에 대해 정보를 공유함. 사신 램은 라이토에게 미사가 죽으면 내 놈도 죽인다며 서늘한 경고를 날림. 여동생 야가미 사유, 오빠에게 5,000엔을 뜯어냄. 라이토, 미스 동대 타카다 사치코와 교제하며 함께 강의를 들음. 엘이 라이토에게 갑작스러운 친구 선언을 하며 심리적인 거리를 좁혀옴. 그날 밤 미사가 라이토를 찾아오고 라이토는 방해되는 미사 때문에 난생 처음으로 여자를 때리고 싶다는 충동을 느낌. 라이토는 램에게 미사의 행복을 위해 애를 죽여달라고 설득해 허락을 받아내고 내일 애를 죽일 계획을 세우며 미사의 핸드폰을 넘겨받음. 엘은 수사본부원들에게 내가 죽으면 야가미 라이토를 키라로 단정해달라는 유언 같은 부탁을 남김. 오후 대학교에서 엘과 미사가 마주치고 미사는 사신의 눈으로 엘의 본명을 확인하는 데 성공함. 하지만 엘은 이미 미사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있었음. 미사의 엉덩이를 만지는 척하며 핸드폰을 훔치고 그 자리에서 미사를 체포함. 동시에 미사의 매니저도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되며 미사는 완전히 포박된 채 고문 수준의 취조를 받기 시작함. 포박된 채 고통받던 미사, 결국 라이토를 위해 데스노트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모든 기억을 잃음. 라이토의 치밀한 계획에 따라 데스노트들의 사신이 서로 교체됨. 라이토는 램이 붙은 노트의 소유권을 포기한 뒤 램에게 이 노트를 탐욕스러운 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함. 직후 라이토는 엘을 찾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키라가 되어 있을지 모른다며 스스로 감금을 자청하고 아버지 소이치로 역시 아들을 감시하기 위해 함께 감금됨.
감금 3일째, 라이토가 노트를 쓰지 못하게 되자 전 세계적으로 키라에 의한 살인이 멈춤. 감금 5일째, 살인이 일어나지 않자 라이토에 대한 의심이 더욱 짙어짐. 감금 7일째, 라이토는 미리 정해둔 신호에 따라 류크의 데스노트 소유권을 포기함. 순간 라이토는 키라로서의 모든 기억을 상실하고 결백한 눈빛으로 돌아옴. 할 일을 마친 사신 류크는 인간계를 떠남. 사신램, 요츠바 그룹의 중역 히구치 쿄스케에게 데스노트를 전달함. 이로써 요츠바 키라가 활동을 개시하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듦. 야가미 라이토 등 감금 15일째, 키라의 심판이 다시 시작되자 엘은 수사에 큰 혼란을 느끼며 난항을 겪음. 야가미 라이토 등 감금 50일째, 엘은 야가미 소이치로에게 수사 상황에 대한 자신의 최종 결론을 전달함. 엘은 라이토와 위사를 상대로 마지막 극단적인 시험을 마친 뒤 둘을 석방하고 공동 수사에 합류시킴. 엘은 라이토와 수갑을 차고 24시간 함께 행동하게 되며 미사는 마츠다가 매니저를 맡아 밀착 감시를 시작함. 한편 요츠바 중역 8명은 3주째 비밀 회의를 열어 그룹의 이익을 위해 누구를 죽일지 논의함. 人間って生き物は実に醜い。 엘이 특별 설계한 고층 빌딩 형태의 대키라 수사 거점으로 수사본부를 이동함. 엘은 수사에 의욕을 잃은 듯한 모습을 보이고 참다 못한 라이토와 처음으로 격렬한 주먹 다짐을 벌임. 같은 날 미사는 잡지 18 독자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기쁜 연락을 받음. 아마네 미사, 거장 니시나카 감독의 신작 영화의 주연으로 캐스팅되었다는 발표가 남. 히구치 쿄스케는 키라로서 범죄자를 죽이는 동시에 요츠바 그룹의 실적을 위해 경쟁사나 부정부패와 관련된 인물들을 처단함. 수사본부는 요츠바 그룹의 비정상적인 실적 상승을 확인하고 의심을 품음. 심장마비 외의 방법으로도 살인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토대로 본격적인 요츠바 그룹 조사에 착수함. 야가미 소이치로 국장은 상사로부터 사직 권고를 받음. 결국 소이치로, 모기, 마츠다는 경찰청에 사표를 제출하고 수사본부에 남기로 함. 반면 아이자와는 가족 생계 문제와 엘의 독단적인 태도에 반발하며 본부를 떠나 경찰서로 복귀함. 엘은 수사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사기꾼 아이버와 도둑 웨디에게 연락함. 아이버와 웨디가 수사본부에 합류함. 수사본부를 떠난 아이자와는 본심을 숨기지 못하고 경찰청 내에서 키라를 잡고 싶어하는 인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하기 시작함. 요츠바 그룹은 탐정 에라드 코일에게 엘의 정체를 밝혀달라는 의뢰를 보냄. 마츠다는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단독으로 요츠바 본사에 잠입했다가 살인 회의를 엿듣게 됨. 중역들에게 들키자 미사의 매니저인 척 연기에 위기를 넘기고 파티 중 베란다에서 추락해 사고사한 것처럼 위장하여 탈출함. 미사의 매니저 추락사라는 내용의 가짜 기사가 신문에 실리며 마츠다의 죽음이 위장됨. 아이버가 에라드 코일인 척 요츠바의 키다 마사이코에게 접근함. 요츠바 중역들은 회의 끝에 코일에게 거액을 지불하기로 결정. 이때 중역 하토리는 회의에서 빠지고 싶어하는 불안한 기색을 보임. 배신 조짐을 보였던 중역 하토리 아라요시, 요츠바 키라의 손에 처단됨. 그 사이 웨디가 요츠바 회의실에 도청기와 카메라를 설치하는 데 성공함. 요츠바 정례 회의. 엘과 라이토는 카메라를 통해 이들이 살인을 모의하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함. 엘은 살인을 막기 위해 중역 중 이상적인 나미카와 레이지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제안함. 나미카와는 엘의 조건을 수락하고 살인을 한 달 이상 연기하도록 회의 흐름을 조절함. 엘은 키라를 잡기 위해 미사를 이용하기로 함. 라이토와 미사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미사에게 뽀뽀를 받음. 에랄드 코일, 요츠바 측에 아마네 미사가 엘을 알고 있을지 모른다는 가짜 정보를 흘림. 중역들은 코일을 신뢰하고 얼굴을 드러내며 직접 회의에 동참시키기로 결정함. 수사본부의 모기 수사관 마츠다의 뒤를 이어 미사의 새로운 매니저로 위장 활동을 시작함. 미사, 요츠바 사내 CF 모델 면접에 참여. 엘의 지시대로 자신이 키라 용의자로 구속됐었다는 사실을 은근히 흘려 요츠바 키라를 유혹함. 화장실에서 사신 램이 미사에게 데스노트 조각을 만지게 해 기억을 일부 되찾게 하고 라이토가 원조 키라였다는 사실과 현재 요츠바 키라의 정체를 알려줌. 미사는 최종적으로 요츠바의 CF 모델로 발탁됨. 촬영 도중 간호사 복장으로 탈출한 미사, 히구치와 드라이브를 하며 심리전을 펼침. 미사는 자신이 두 번째 키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램이 즉석에서 살인을 저질러 히구치를 완벽히 속임. 승리감에 취한 히구치는 자신이 키라임을 자백하고 미사에게 청혼함. 미사는 이 모든 대화를 녹음해 수사본부의 정체를 폭로함. 히구치 체포작전 개시. 마츠다가 사쿠라TV에 출연해 키라의 정체를 폭로하는 척 연기함. 히구치는 마츠다를 죽이려 하지만 본명을 몰라 당황하고 결국 막다른 길에 몰리자 사신의 눈을 거래한 뒤 사쿠라TV로 향함. 엘의 완벽한 포위망에 히구치가 체포되며 수사본부 전원이 데스노트의 존재를 확인하게 됨.
헬기 안에서 노트를 만진 라이토는 그 순간 모든 기억을 되찾고 시계 속에 숨겨뒀던 노트 조각에 이름을 적어 히구치를 사살함. 라이토와 미사 모든 혐의를 벗고 수사 거점의 감금 상태에서 공식적으로 풀려남. 라이토의 지시로 미사가 숨겨둔 데스노트를 회수하고 다시 류크가 미사의 사신이 됨. 미사는 엘의 본명을 기억해내지 못하자 라이토를 돕기 위해 다시 한번 수명의 반을 바쳐 사신의 눈을 거래함. 키라가 부활했음을 알리기 위해 다시 범죄자들을 심판하기 시작함. 미사는 혐의를 벗었지만 엘은 끈질기게 의심의 끈을 놓지 않음. 사신 램은 미사를 구하기 위해선 오직 엘을 죽이는 방법뿐임을 깨닫고 데스노트에 엘과 와타리의 본명을 적어 처단함. 인간의 수명을 늘려준 대가로 램 역시 소멸하고 라이토는 램이 남긴 데스노트를 유유히 입수함. 야가미 소이치로는 상사를 설득해 키라 수사를 계속하기로 승인받지만 엘의 죽음을 대외적으로 알리지 못함. 수사관들의 권유로 라이토가 엘의 이름을 계승해 2대 엘이 됨. 라이토는 미사와 동거를 시작하며 자신이 지배하는 새로운 세상을 본격적으로 설계하기 시작함. 와미즈 하우스의 로저가 엘과 와타리의 사망 소식을 니아와 멜로에게 전함. 후계자 자리를 두고 갈등하던 멜로는 시설을 나가버리고 니아가 실질적인 엘의 후계자로 남게 됨. 전직 도둑 웨디, 데스노트에 의해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 전직 사기꾼 아이버, 데스노트에 의해 간암으로 사망. 살아남았던 유추바 중역 6명, 데스노트의 힘으로 전원 사망. 2대 엘이 된 라이토는 수사방해를 빌미로 매스컴의 범죄자 보도 규제를 제안함. 보도 규제가 전 세계로 확산되자 오히려 대중들은 인터넷에 범죄자 정보를 직접 올리며 키라의 심판을 유도함. 라이토는 키라와 엘이라는 두 개의 얼굴을 완벽하게 연기하며 세상을 장악해 나감. 그동안 단독 조사를 이어온 니아는 미국 대통령을 접견함. 니아는 엘의 죽음과 데스노트의 존재를 폭로하며 키라 수사 결과를 보고함. 미국은 FBI와 CIA 수사관을 중심으로 키라 대책기관 SPK 창설. 야가미 라이토 경찰청 입사, 정보통신국 정보관리과에 배속되며 수사본부 내부 정보를 완전히 장악함. 멜로가 지휘하는 마피아 조직이 일본 경찰청장 타키무라 카니치를 납치함. 인질의 목숨값으로 수사본부가 보관 중인 데스노트를 넘길 것을 요구함. 타키무라 청장이 감금 도중 데스노트의 힘으로 자살함. 멜로의 계획이 차질이 생기는 듯 했으나 멜로는 즉시 타깃을 변경해 라이토의 여동생 야가미 사유를 납치하는 초강수를 둠. FBI 수사관으로 위장한 존 맥켄로가 소이치로에게 접근해 노트 인도를 요구하며 사건에 개입함. 그날 밤 멜로는 소이치로에게 전화를 걸어 청장은 죽었다고 통보하며 사유와 노트를 교환하자고 재협상을 제안함. 멜로, 일본 수사본부의 노트를 들고 LA로 올 것을 지시함. 야가미 소이치로는 딸을 구하기 위해 노트를 들고 출국함. 라이토는 애니라 지칭하는 니아와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함. 니아는 라이토에게 나는 이미 엘이 죽었다는 걸 알고 있다며 이들 엘의 정체성을 흔드는 도발을 감행함. 라이토와 미사, LA에 입국하여 현지 거점을 마련함. 소이치로가 탄 비행기가 마피아에게 하이제킹당하고 사막 한복판 지하 기지에서 사유와 노트를 맞바꾸는 거래가 성사됨. 노트를 손에 넣은 멜로는 증거 인멸을 위해 사건 관련 마피아들과 얼굴이 노출된 SPK 멤버들을 데스노트로 몰살함. 충격에 빠진 소이치로는 경찰 사직을 선언하고 라이토와 니아가 정보를 교환하던 중 노트의 원래 주인인 사신 시도우가 지상의 모습을 드러냄. 아이자와와 마츠다, 로저를 통해 엘의 후계자 양성 기관인 와미즈 하우스의 모든 실체를 듣게 됨. 야가미 라이토, 자신을 압박해오는 니아와 멜로가 엘의 정당한 후계자들임을 확신하고 경계심을 높임. 멜로가 소이치로의 휴대폰으로 연락해 현재 엘을 사칭하는 자의 정체를 캐물음. 사건의 충격으로 야가미 가족은 시골로 내려가 요양하기로 결정함. 라이토는 SPK의 수장인 니아이며 노트를 뺏은 자가 멜로임을 최종 확인함. 미국 대통령은 멜로에게 협박당하게 되고 이대 엘에게 자신이 벗어날 수 없냐고 도움을 요청함. 미국 대통령에게 특수부대 파견을 요구하며 반격을 준비함. 한편 미사는 사신의 눈으로 노트 소유자가 칼 슈나이더임을 찾아내고 사신 시도우는 노트 소유권을 얻지 못해 마피아의 문지기 노릇을 하게 됨. 특수부대 대장 조가 대통령 곁에 도착하고 라이토는 이들에게 구체적인 마피아 소탕 작전을 지시함. 라이토의 조종을 받은 칼 슈나이더가 데스노트의 힘에 이끌려 아지트의 위치를 라이토에게 몰래 통지함. 미국 대통령 직속 특수부대가 LA 마피아 아지트를 습격하지만 사신 시도우가 대원들의 헬멧을 벗기며 방해함. 결국 대원 전원이 데스노트에 의해 사망함. 라이토는 미사에게 연예계 은퇴와 결혼을 제안하며 입단속을 시키고
이용 가치가 떨어진 미국 대통령 데이비드 호프를 권총 자살로 처리함. 라이토는 미사의 노트를 회수하고 미사는 조각만 챙겨서 필요할 때 쓰기로 함. 라이토는 자신이 갖고 있던 노트의 소유권을 포기해 류크에게 돌려준 뒤 일본 수사본부에 새로운 데스노트 탈환 작전을 설명함. 소이치로의 휴대폰으로 키라가 연락해와 노트를 되찾는 데 협조하겠다는 거짓 제안을 던짐. 일본 수사본부 앞으로 키라가 보낸 데스노트가 도착함. 당분간 수사관 이대 히데키가 이 노트의 소유권을 가짐. 일본 수사본부 멜로가 숨어있는 진짜 아지트의 위치를 마침내 확인함. 일본 수사본부가 멜로의 아지트를 완전히 포위함. 류크는 시도에게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함. 돌입 직전 소이치로는 멜로의 본명을 알아내기 위해 사신의 눈을 거래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함. 데스노트의 힘으로 주요 마피아 조직원들이 사망하고 수사본부는 아지트로 정식 돌입함. 수사본부가 빼앗겼던 데스노트를 탈환하는 데 성공함. 소이치로는 사신의 눈으로 멜로의 본명을 확인했으나 차마 이름을 적지 못하고 머뭇거림. 그 틈을 타 살아남은 마피아의 총격에 소이치로가 중상을 입음. 멜로는 아지트를 폭파하고 도주함. 소이치로는 숨을 거두기 전 눈의 힘으로 라이토의 수명을 확인하고 お前はキラじゃない 내 아들은 키라가 아니다라고 믿으며 평온하게 사망함. 시도우는 데스노트를 손에 넣고 다시 사신계로 돌아감. 도주한 멜로가 SPK 요원 할 리드너에게 은밀히 접촉함. 니아는 이데엘이 곧 키라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일본 수사본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개시함. 같은 날 미국 부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키라를 인정한다는 성명을 발표함. 미국의 키라 인정 발언으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짐. 미국 부대통령은 겉으로 SPK 폐지를 선언하지만 비공식적으로 활동을 지원함. 멜로는 할 리드너를 앞세워 SPK 본부에 침입, 자신의 흔적인 사진을 회수하는 동시에 니아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 사쿠라TV 키라 왕국 방송에서 데메가와가 키라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자극적인 연설을 함. 니아는 데스노트의 가짜 규칙을 간파해 라이토를 심리적으로 압박함. 멜로의 유도로 뉴욕에 온 모기 수사관이 SPK 본부에 연금됨. 니아는 취조를 시도하지만 모기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버팀. 데메가와와 광적인 키라 신도들이 SPK 본부를 포위 공격함. 니아는 건물 밖으로 엄청난 양의 달러 지폐를 뿌려 군중을 혼란에 빠뜨리고 그 틈을 타 SPK 멤버들과 모기를 무사히 탈출시킴. 감시망 때문에 움직임이 제한된 라이토는 자신의 사상을 완벽히 대변할 인물로 미카미 테루를 선택함. 아이자와는 니아의 추론을 듣고 라이토를 키라로 의심하기 시작함. 니아는 모기가 사망했다는 거짓 정보를 흘려 수사본부를 동요시키고 라이토를 의심하는 수사관들에게 접촉을 시도함. 미사는 라이토의 지시대로 미카미에게 노트를 보낸 뒤 소유권을 포기하고 다시 한번 키라의 기억을 잃음. 아이자와가 니아에게 협력하기 위해 SPK로 향함. 니아는 아이자와의 증언을 토대로 이대 에리 야감이 라이토임을 확신함. 노트를 받은 미카미 테루는 즉시 류크와 사신의 눈을 거래하고 削除削除 심판을 개시함. 멜로의 조력자 매트가 합류하여 수사에 가담하고 SPK의 레스터는 라이토의 신변 조사를 위해 일본으로 급파됨. 멜로와 매트는 아이자와, 모기, 미사에 대한 감시를 시작함. 한편 선을 넘은 데메가와와 키라 왕국 간부들이 미카미의 손에 의해 전원 숙청당함. 레스터가 일본 내 라이토의 조사 내용을 니아에게 보고함. 미카미 테루는 방송을 통해 진짜 키라에게 자신을 이끌어줄 메시지를 달라고 공개 호소함. 라이토의 대학 시절 지인이었던 NHN 앵커 타카다 키요미가 새로운 키라 대변인으로 취임함. 라이토는 타카다를 조사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수사 거점을 다시 일본으로 옮길 것을 제안하고 귀국함. 일본에 도착한 라이토는 타카다에게 연락해 테이토 호텔에서 밀회를 가짐. 미사와 모기를 포함해 멜로와 매트까지 모두 일본으로 집결하며 최후의 전장이 마련됨. 타카다는 라이토의 조언에 따라 방송에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대중을 선동함. 라이토와 타카다의 호텔 밀호회 중 미카미 테루로부터 전화가 걸려옴. 라이토는 타카다에게 자신이 키라임을 고백하고 그녀를 중개자로 삼아 미카미와 직접 소통하는 완벽한 연락 루트를 구축함. 니아 역시 결전을 위해 일본행을 결정하고 레스터와 함께 움직이기 시작함. 아만의 미사가 홍백가 합전 출연을 확정 지으며 연예계에 화려하게 복귀함. 니아가 일본에 입국해 SPK에 새로운 거점을 마련하고 라이토와 통화하며 조만간 승부를 낼 것을 예고함. 라이토는 타카다 키요미에게 데스노트의 실물을 보여주고 그녀가 직접 심판을 집행하도록 권한을 위임함. SPK의 할 리드너가 타카다의 경호원으로 잠입해 밀착 감시를 시작함. 방송국에서 마주친 미사와 타카다가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임.
니아는 타카다 주변을 조사하던 중 미카미 테루라는 인물을 특정하고 제반니에게 그를 미행하도록 지시함. 타카다와 미사가 식사 자리를 가졌으나 대화는 평행선을 달림. 제반니가 전철 안에서 미카미 테루가 데스노트에 이름을 적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함. 니아는 미카미가 라이토의 대리인인 엑스키라임을 확신함. 타카다가 라이토에게 미사와의 관계를 묻자 라이토는 내게 소중한 건 당신뿐이라며 그녀를 안심시킴. 동시에 라이토는 일본 수사본부가 듣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키라 체포에 협력하겠다는 거짓 발언을 흘림. 니아는 미카미 주변에 사신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함정을 파고 미카미는 의도적으로 사신인가 라고 혼잣말을 하며 니아를 교란함. 라이토를 의심하던 아이자와는 타카다와의 밀회 장소에서 쪽지 메모를 확인. 두 사람이 필담으로 대화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니아에게 이 사실을 제보함. NHN 홍백과 합전 당일 출연 예정이던 미사는 모기와 함께 SPK의 신변 보호를 명목으로 연금됨. 제반니는 미카미가 이용하는 스포츠 클럽 사물함에 잠입해 데스노트를 직접 만져보고 사신이 붙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최종 확인함. 새해 첫날, 니아는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1월 하순경에 라이토와 직접 만나 승부를 보겠다고 다짐함. 라이토는 타카다를 통해 미카미에게 확인했다는 신호를 보낸 이후에 구체적인 대응 지침을 하달함. 니아는 제반니에게 미카미 테루가 가진 데스노트의 모든 페이지를 촬영하여 내용을 완벽하게 파악하라고 지시함. 니아, 제반니가 밤새 촬영해온 미카미 테루의 데스노트 모든 페이지를 꼼꼼히 대조하며 확인 완료. 니아, 제반니에게 미카미의 데스노트를 가짜로 바꿔치기 하라는 은밀한 지시를 내림. 니아, 제반니로부터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보고를 받고 드디어 야감이 라이토와의 직접 대결을 선포함. 라이토, 미카미로부터 지시대로 확인을 마쳤다는 최종 보고를 받으며 자신의 승리를 확신함. 제반니는 스포츠 클럽에서 미카미가 평소와 다름없이 데스노트를 사용하는지 끝까지 감시함. 니아는 미카미가 매일 정확히 한 페이지씩 성실하게 이름을 적는다는 보고를 받음. 라이토는 니아가 가짜 노트를 준비할 것을 이미 예상하고 한 단계 앞선 계략을 세웠다고 믿으며 미소 지음. 니아와 라이토 1월 28일 13시에 대면하기로 최종 약속. 라이토는 타카다를 통해 미카미에게 약속 장소를 전달. 멜로의 마지막 도박. 매트와 함께 타카다 키요미를 납치함. 추격하던 경호원들의 총격에 매트가 사망하고 멜로는 타카다를 트럭에 태워 압박함. 타카다는 속옷 속에 숨겨둔 노트 조각에 멜로의 본명 미알 캐를 적어 그를 살해함. 상황을 보고받은 라이토는 증거 인멸을 위해 타카다의 이름과 분신 자살을 적음. 동시에 미카미 역시 독자적으로 타카다를 죽이기 위해 진짜 노트를 숨겨둔 은행에 잠입해 그녀의 이름을 적는 치명적인 변수를 만듦. 일본 수사본부와 SPK 인원이 모두 약속된 창고에 모임. 미카미 테루가 문틈으로 라이토를 제외한 전원의 이름을 데스노트에 기입함. 라이토는 승리를 확신하며 いや僕の勝ちだ 라는 말과 함께 자신이 키라임을 자백함. 하지만 니아가 미리 바꿔치기한 가짜 노트였기에 아무도 죽지 않았고 당황한 라이토는 숨겨둔 조각에 이름을 적으려다 마츠다의 총탄에 맞음. 피를 흘리며 류크에게 매달리던 라이토는 결국 류크가 자신의 노트에 라이토의 이름을 적음으로써 비참한 최후를 맞이함. 니아는 현장에 있던 데스노트 2권을 모두 소각하고 류크는 사신계로 귀환함. 라이토의 충직한 대리인이었던 미카미 테루, 감옥 안에서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며 발광하다 사망함. 라이토 사후 1년, 3대 엘이 된 니아는 아이자와를 포함한 일본 수사본부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수사 협의를 이어감. 아마네 미사는 라이토가 없는 세상에서 생을 마감.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키라의 등장이 처음으로 보고됨. 시키라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대량 학살을 자행함. 사쿠라 TV는 새로운 키라의 등장에 토론회를 열고 이때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화면에 비춰지고 시키라는 그들을 죽여줌. 니아는 이 사건을 살인귀일 뿐이라며 관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고 시키라에게 독서를 내뱉음. 니아의 독설에 충격을 받은 시키라는 3일 후 자신의 이름을 노트에 적어 자살함. 사신 류크가 명석한 두뇌를 가진 중학생 다나카 미노루에게 접촉함. 미노루는 데스노트의 규칙을 완벽히 이해한 뒤 사회적 인프라와 감시망이 더 발달할 2년 후에 다시 오라는 기발한 제안을 하고 소유권을 포기해 기억을 지움. 약속대로 류크가 다시 나타나 미노루의 기억이 돌아옴. 미노루는 직접 이름을 적는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사신을 이용해 키라의 힘을 경매에 붙인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방송하여 유례없는 혼란을 야기함.
국가 간의 치열한 입찰 경쟁 끝에 미국이 10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데스노트를 최종 낙찰받음. 미국 정부가 약속한 10조 달러를 요츠바 은행에 특정 계좌들로 송금함. 미노루는 입금을 확인한 뒤 데스노트의 소유권을 넘기기로 결정함. 류크가 노트를 전달하러 가던 중 사신 대왕을 만나게 되고 사신 대왕은 인간계에서 노트를 매매한 자는 죽는다 라는 새로운 규칙을 즉석에서 추가함. 류크는 미국 대통령에게 노트를 가져다 주지만 노트를 받는 즉시 사망하게 된다는 규칙을 들은 대통령은 인수를 거절함. 단 미국은 그 힘을 소유하게 되었다 라고 대외적으로 선포해 억제력을 확보함. 다나카 미노루가 현금을 인출하려던 순간 사신 대왕이 추가한 새로운 규칙에 의해 심장마비로 사망함. 아무도 죽이지 않고 세상을 바꿨던 가장 스마트한 키라의 허무한 종말.